흉골 뒤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차가움, 물이 내려가면서 3, 4초 동안 분명히 느껴지는 그 감각, 위벽을 자극하며 상복부에 자리 잡는 느낌, 그리고 20분 30분 안에 그 시간대에 몸이 내는 어떤 신호보다도 확실하게 찾아오는 장운동. 부교감신경계의 주요 케이블로 물과 3,5mm 두께의 조직, 코웃음, 두 개의 동전 두께보다 얇은 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점막에 있는 수용체, TRPM-A이라는 냉감 채널이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소화, 심박수, 혈압을 어떤 신경계가 제어할지 결정하려 하고 있었다. 뜨거운 커피는 그 신경을 통해 다른 점막 주름이 서로 밀착되어 식사 중에 늘어나는 표면적의 극히 일부로 줄어들어 있다. 그 수용체가 어떻게 열리는 물리학, 커피에 반응하는 분자 거울의 이유, 그리고 그 구분이 30대보다 55세 이후에 왜 더 중요한지는 이 글의 후반부에서 다룬다. 더 진한 혈액이 더 좁은 혈관을 통과하면 가산이 아니라 승법으로 복합된다. 그리고 5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측정 가능한 협착이 있다. 이 계산은 매일 아침 적용된다. 밀러와 동료들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침은 급성 심혈관 사건의 최고조 시간대다. 위는 812시간 동안 비어 있었다. 근육벽은 휴식 상태에 약 50mm 부피로 수축해 있다. 깨어났을 때 혈액은 잠들었을 때보다 더 진하다. 위벽 세포가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분비하는 위산은 그 작은 잔여 부피 속에서 pH 1.2로 농축되어 아연을 녹일 만큼 강력하다. 단백질을 접촉하자마자 변성시킬 만큼 강력하다. 하지만 차가운 물이 내려가며 거치는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침에 처음 마시는 음료의 온도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생리적 지시라는 것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두껍게 만드는 경로인 프로스타글란딘 E2가 위에 음식이 들어와야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도착하기 전 장벽은 최소 두께이고 사는 최대 농도다. 한편 밤새 물을 잃고 있었다. 아침에 음식을 먹기 전, 커피를 마시기 전, 그 어떤 것도 먹기 전에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셔본 적이 있다면 그 느낌을 알 것이다. 8시간 동안 폐와 피부를 통해 300mg가 빠져나갔다. 모든 숨결이 수분을 실어 나르고 피부를 통한 필수 경피 확산은 실내 습도나 온도와 무관하게 계속된다. 이 손실은 수동적이고 지속적이며 어떤 환경적 행동적 조정으로도 막을 수 없다. 그 물은 혈장, 즉 혈액의 액체 성분에서 나왔고 혈장 속에 세포와 단백질이 떠다니고 있었다. 8시간 동안 손실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농축시킨다. 적혈구, 혈소판, 섬유소원, 응고인자 모두 더 작은 액체 부피에 현탁되어 있다. 헤마토크리트, 즉 적혈구가 차지하는 혈액 부피 비율은 저녁에서 아침 사이에 1~3%포인트 상승한다. 그 변화는 절대적으로 작지만 혈액의 흐름 저항을 측정 가능하게 증가시킨다. 흉골 뒤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은 빈 공간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주신경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동맥이 깨끗한 30대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점성 니엔싱과 혈관 직경의 관계는 1840년 푸아즈 이후가 기술한 4승 법칙을 따른다. 혈관이 죽상경화로 직경이 절반으로 줄었다면 같은 흐름을 유지하려면 압력이 2배가 아니라 16배 필요하다.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혈압을 높이고 깨어나는 교감신경 급증이 심박수를 높이며 혈소판 응집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혈액 자체가 하루 중 가장 진해지는 수렴창. 4가지 독립된 위험 요인이 동시에 도착한다. 그중 점성은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위벽을 자신의 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점액 장벽은 가장 얇은 상태다. 더 진한 혈액이 더 좁은 혈관을 통과하면 가산이 아니라 승법으로 복합된다. 그리고 55세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측정 가능한 협착이 있다. 이 계산은 매일 아침 적용된다. 밀러와 동료들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침은 급성 심혈관 사건의 최고조 시간대다.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혈압을 높이고 깨어나는 교감신경 급증이 심박수를 높이며 혈소판 응집성이 최고조에 달하고 혈액 자체가 하루 중 가장 진해지는 수렴창. 4가지 독립된 위험 요인이 동시에 도착한다.
그중 점성은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당신이 다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보다 소장에 더 빨리 도달하고 아쿠아포린 채널을 통해 혈장으로 들어가 15모음 20분 안에 농축된 혈액을 희석하기 시작한다. 수렴창은 오전 중반에 닫힌다. 희석은 그 안에 충분히 도착한다. 하지만 심혈관 보호는 빈속에 차가운 물이 도착할 때 일어나는 일의 단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수용체를 활성화하며 반대 신호를 보낸다. 온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한 케이블이 반대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물의 온도는 신경 수준에서 더 구체적인 일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물이 위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된다.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케이블인 미주신경 줄기, 뇌간에서 횡격막 아래 거의 모든 장기로 가는 섬유를 나르는 흉강 전체 길이에서 식도와 나란히 후종격동을 통과한다. 두 구조는 식도신경총에서 함께 묶여 이동한다. 미주신경 섬유는 단일 케이블이 아니라 그물처럼 식도를 감싸 신경 조직과 식도벽 사이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한다. 물이 통과하는 내강과 미주신경 줄기가 있는 공간 사이의 간격은 3~5mm 조직이다. 식도 내강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몇 초 안에 미주신경 줄기의 온도를 변화시킨다. 18호덱의 300ml 물은 연동파에 의해 305초 만에 식도를 내려간다. 볼루스 뒤의 원형 근육 수축과 앞에 이완이 협응하여 몸의 자세와 무관하게 물을 아래로 이동시킨다. 누워서, 거꾸로, 무중력 상태에서도 삼킬 수 있다. 연동파가 일을 하고 중력은 아니다. 그 3.5초 통과 동안 차가운 물은 직접 열전도 레추한다로 식도벽 온도를 낮춘다. 3~5mm 조직을 가로지르는 20도 이상의 급격한 기울기는 미주신경 줄기에 가장 가까운 식도벽 외측 표면을 몇 초 안에 몇 도 식힌다. 물의 온도는 신경 수준에서 더 구체적인 일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물이 위에 도착하기도 전에 시작된다. 부교감 신경계의 주요 케이블인 미주신경 줄기, 뇌간에서 횡격막 아래 거의 모든 장기로 가는 섬유를 나르는 흉강 전체 길이에서 식도와 나란히 후종격동을 통과한다. 열신호 단독으로는 겸손한 부교감 출력을 만들고 신전신호 단독으로는 표준 위결장 반사를 유발한다. 공유 경로를 통해 동시에 도착하면 산술합을 초과하는 결장으로의 운동 출력을 만들며 뇌간의 통합 회로에 의해 증폭된 복합 신호다. 증폭은 자동적이다. 하나의 신경을 통한 두 구심 입력이 각 입력이 단독으로 가질 만한 것보다 강한 운동 출력을 만든다. 이것이 뒤따르는 반사를 구동한다. 위 팽창은 위결장 반사를 유발하며 몇 분 안에 시작되는 결장 운동성 증가다. 두 구조는 식도신경총에서 함께 묶여 이동한다. 미주신경 섬유는 단일 케이블이 아니라 그물처럼 식도를 감싸 신경 조직과 식도벽 사이의 접촉 면적을 최대화한다. 물이 통과하는 내강과 미주신경 줄기가 있는 공간 사이의 간격은 3~5mm 조직이다. 미주신경 줄기는 볼루스 통과 동안 일시적 냉각을 받고 주변 종격동 조직이 혈류와 조직의 대사열 생산으로 10~20초 후 재가온되며 사라진다. 신경 전도 속도는 온도에 의존한다. 말초신경을 2~3덱만 시켜도 활동 전후의 타이밍이 변하고 발화 역치가 조절된다. 식도 통과 중 일시적 미주신경 냉각은 신경의 흥분성을 변화시켜 뒤따르는 부교감 긴장도에 기여한다. 그리고 흉골 뒤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 가슴을 통해 아래로 이동하는 온도의 분명한 감각은 미주신경 줄기 옆 식도 통과였다. 식도 통과 중 일시적 미주신경 냉각은 신경의 흥분성을 변화시켜 뒤따르는 부교감 긴장도에 기여한다. 그리고 흉골 뒤에서 느꼈던 그 차가움, 가슴을 통해 아래로 이동하는 온도의 분명한 감각은 미주신경 줄기 옆 식도 통과였다. 매일 아침 그 3초 하강, 흉골 뒤에 분명한 차가움. 물리학은 이해하든 못하든 일어나고 있었다. 식도 아래에서 물은 위로 들어가고 TRPM8이 발화하기 시작한다. 수용체는 물이 점막 표면에 닿은 후 몇 초 안에 온도 하강을 감지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신호를 보낸다. 뇌간은 개별 입력의 합보다 훨씬 큰 복합 부교감 출력을 계산한다. 이것이 다중양식 합성으로
공유 경로를 통해 두 가지 다른 감각 정보를 받는 뇌간의 반응이며 왜 빈속에 차가운 물이 냉기나 부피 단독보다 더 강한 결장 반응을 만드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위가 도착하는 부피로부터 이미 생성하고 있던 두 번째 신호와 동시에 보내진다. 위벽의 신전 수용체가 팽창을 감지하고 공유신경을 통해 자체 구심성 신호를 보낸다. 열적 기계적 두 유형의 감각 정보가 공유 경로를 통해 뇌간에 동시에 도착한다. 당신은 평생 동안 그 해부학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뇌간은 개별 입력의 합보다 훨씬 큰 복합 부교감 출력을 계산한다. 이것이 다중양식 합성으로 공유 경로를 통해 두 가지 다른 감각 정보를 받는 뇌간의 반응이며 왜 빈속에 차가운 물이 냉기나 부피 단독보다 더 강한 결장 반응을 만드는지 설명한다. 열신호 단독으로는 겸손한 부교감 출력을 만들고 신전신호 단독으로는 표준 위결장 반사를 유발한다. 공유 경로를 통해 동시에 도착하면 산술합을 초과하는 결장으로의 운동 출력을 만들며 뇌간의 통합 회로에 의해 증폭된 복합신호다. 증폭은 자동적이다. 하나의 신경을 통한 두 구심 입력이 각 입력이 단독으로 가질 만한 것보다 강한 운동 출력을 만든다. 이것이 뒤따르는 반사를 구동한다. 위팽창은 위결장 반사를 유발하며 몇 분 안에 시작되는 결장 운동성 증가다. 결장은 고진폭 전파 수축, 즉 대장의 전체 길이를 30조 60초 만에 가로지를 수 있는 협응 추진파인 대량 운동을 시작한다. 이것은 하루 종일 천천히 저어 흡수하는 부드러운 분절 수축이 아니다. 대량 운동은 결장에 협응된 플러시와 같아서 단일 수축으로 경로상의 모든 것을 직장 쪽으로 더 빠르게 추진하며 느린 혼합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보다 강력하다. 그리고 이 반사는 영양 성분이 아니라 기계적 신전에 반응한다. 300ml 물은 300ml 주스나 국물과 비슷한 신전 신호를 만든다. 위 신전 수용체는 물과 와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팽창을 측정하고 팽창은 부피의 함수다. 부피가 반사를 유발한다. 혈액 희석은 점성을 낮추고 동맥벽의 전단 응력을 줄이며 저녁 기준으로 체액대 세포 비율을 회복하기 시작한다. 온도는 그것을 증폭시킨다. 라오와 동료들이 미국 위장관학 저널에 기록한 바와 같이 차가운 물은 동일 부피의 따뜻한 물보다 측정 가능하게 더 강한 위결장 반사를 만든다. 열 채널은 부피만 제공하는 기계적 신전의 배율을 더한다. 그리고 반사는 밤새 금식 후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위 기계 수용체가 몇 시간 동안 휴식 기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감지하는 첫 팽창은 하루 중 가장 큰 구심 신호를 만든다. 수용체 적응이라는 용어가 이것을 가리키며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전 수용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자극에서 발화율을 줄인다. 하루 첫 식사는 완전히 재설정된 수용체 집단을 극복하여 가능한 가장 강한 위결장 반응을 만든다. 두 번째 식사에는 기계 수용체가 적응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에는 비슷한 부피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약해진다. 아침은 음식 없이, 섬유질 없이, 어떤 약물 개입 없이도 부피와 온도만으로 반사를 확실히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다. 그 창은 수용체가 8시간 침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존재하며 침묵 후 첫 입력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입력이기 때문이다. 차가운 물은 따뜻한 물보다 혈장 회복을 더 빠르게 가속한다. 온도 차이는 유문괄약근을 이완시켜 십이지장으로의 위 배출을 빠르게 하고 대부분의 물 흡수가 일어나는 곳이다. 차가운 물은 동시에 밤새 농축된 산을 희석하여 밤새 금식 후 가장 얇고 취약한 점막 장벽에 화학적 부하를 줄인다. 빈속에 커피를 마신 후 타는 듯한 느낌이나 불편한 매듭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최소 두께의 점막 장벽에서 농축된 산이 만난 것이었다. 각 아쿠아포린 채널은 초당 약 30억 개의 물 분자를 수송하며 이 처리량이 물을 마신 후 15초 20분 안에 혈장 희석이 시작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35세에 생리적으로 선택적이었던 물 한 잔은 65세의 냉장고와 30초만 있으면 되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심혈관 개입이 된다.
물은 장세포막을 통해 아쿠아포린 채널로 이동하며 장 내벽에 박혀 있는 전용 물수송 단백질로 수동 확산을 훨씬 초과하는 속도로 물 분자를 세포막을 가로질러 이동시킨다. 차가운 물은 동시에 밤새 농축된 산을 희석하여 밤새 금식 후 가장 얇고 취약한 점막 장벽에 화학적 부하를 줄인다. 빈속에 커피를 마신 후 타는 듯한 느낌이나 불편한 매듭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은 최소 두께의 점막 장벽에서 농축된 산이 만난 것이었다. 타는 느낌은 보호되지 않은 위에서 커피가 유발한 산 반응에서 왔다. 이제 식도, 위, 결장, 혈액의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과 왜 물의 온도가 모든 곳에서 신호를 증폭시키는지 알게 되었다. 질문은 무엇이 일어나는지에서 왜인지로 바뀐다. 왜 20대 온도 차이가 신경이 어떤 신호를 운반할지 결정하는가? 왜 커피는 그 케이블을 통해 반대 지시를 보내는가? 답은 위 점막에 박혀있는 한 쌍의 분자 온도계이며 그것들이 열리는 물리학이 앞반부가 설명한 모든 것을 설명한다. 나는 한 달 동안 총 30일 아침에 이것을 직접 추적했다. 20일은 차가운 물을 먼저 마셨고 10일은 커피를 먼저 마셨다. 차가운 물 20일 중 18일이 30분 안에 위결장 반응을 만들었다. 커피 10일 중 4일만 그랬다. 차이는 한 달 내내 일관되었고 전날 먹은 것, 수면의 질, 전날 수분 섭취와 무관했다. 이것은 하루 종일 천천히 저흡수하는 부드러운 분절 수축이 아니다. 대량 운동은 결장에 협응된 플러시와 같아서 단일 수축으로 경로상의 모든 것을 직장 쪽으로 더 빠르게 추진하며 느린 혼합이 1시간 동안 움직이는 것보다 강력하다. 온도는 그것을 증폭시킨다. 라오와 동료들이 미국 위장관학 저널에 기록한 바와 같이 차가운 물은 동일 부피의 따뜻한 물보다 측정 가능하게 더 강한 위결장 반사를 만든다. 열 채널은 부피만 제공하는 기계적 신전에 배율을 더한다. 그리고 반사는 밤새 금식 후 가장 강력하다. 왜냐하면 위 기계 수용체가 몇 시간 동안 휴식 기준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감지하는 첫 팽창은 하루 중 가장 큰 구심 신호를 만든다. 수용체 적응이라는 용어가 이것을 가리키며 하루가 진행됨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전 수용체는 지속적이거나 반복되는 자극에서 발화율을 줄인다. 하루 첫 식사는 완전히 재설정된 수용체 집단을 극복하여 가능한 가장 강한 위결장 반응을 만든다. 두 번째 식사에는 기계 수용체가 적응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에는 비슷한 부피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약해진다. 아침은 음식 없이 섬유질 없이 어떤 약물 개입 없이도 부피와 온도만으로 반사를 확실히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창이다. 타는 느낌은 보호되지 않은 위에서 커피가 유발한 산 반응에서 왔다. 이제 식도, 위, 결장, 혈액의 각 지점에서 일어나는 일과 왜 물의 온도가 모든 곳에서 신호를 증폭시키는지 알게 되었다. 질문은 무엇이 일어나는지에서 왜인지로 바뀐다. 왜 20득의 온도 차이가 신경이 어떤 신호를 운반할지 결정하는가? 왜 커피는 그 케이블을 통해 반대 지시를 보내는가? 답은 위 점막에 박혀있는 한 쌍의 분자 온도계이며 그것들이 열리는 물리학의 경로는 구체적이고 잘 매핑되어 있다. 위벽의 신전 수용체가 팽창을 감지하고 미주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구심 신호를 만들며 뇌간은 골반 내장신경을 통해 결장으로 부교감 출력을 증가시킨다. 중심 구멍 주위의 대칭으로 배열된 4개의 동일한 소단위, 각각 독립적으로 냉각에 반응하는 자체 온도 감지 영역을 가진다. 여기서 내부 냉기와 외부 냉기의 구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반응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 냉기 피부에 닿는 찬 공기, 얼굴에 닿는 찬물은 주로 교감신경 혈관 수축을 유발한다. 몸은 외부 냉기를 핵심 온도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그 이온 유입은 막을 탈분극시키고 미주신경 섬유를 따라 활동 전이를 생성하며 2002년 맥케미와 동료들이 밝힌 바다. 협동적 게이팅은 TRPMA를 단순한 온오프 스위치와 다르게 만든다. 각 소단위는 온도를 독립적으로 감지하지만 구멍은 여러 소단위가 역치에 도달해야 열린다. 따라서 채널은 단일 정확한 도가 아니라 온도 범위에 등급화된 민감도로 반응한다. 그래서 처음 마실 때의 초기 냉감이 뒤따르는 것보다 날카로운 것이다.
채널은 첫 접촉에서 최대 전도도로 발화한 후 적응한다. 그 초기 최대 신호 폭발은 위 미주 구심이 만드는 가장 강한 부교감 입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반부가 설명한 증폭된 위결장 반사를 구동한다. 26등 이해서 소단위가 반응하기 시작한다. 온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소단위가 활성화되고 구멍이 더 넓게 열린다. 전도도는 냉각에 따라 증가하다가 구멍이 최대 폭에 도달하면 추가 냉각은 더 이상 신호를 만들지 않는다. 채널에는 천장이 있다. 멘톨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 채널을 활성화한다. 내부인지 외부인지에 따라 완전히 결정되는 반대 자율신경 결과. 몸은 내부 냉기를 안전하다고 외부 냉기를 위협이라고 분류하며 그 분류는 동일한 신경 구조를 통해 신호를 반대 신경계 가지로 보낸다. 위 점막에 기다리고 있는 분자적 반대는 커피를 위한 것이다. 분자가 TRPM8 단백질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온도와 무관하게 구멍을 강제로 연다. 그래서 따뜻한 입에서 멘톨 사탕이 냉감을 만들고 따뜻한 피부에 멘톨 함유 가슴 문지름이 냉감을 만드는 것이다. 채널은 실제 냉기와 결합 부위에 맞는 분자를 구분하지 못한다. 둘 다 구멍을 열고 위 TRPM1 채널은 대부분 핵심 1037대공 활성화 역치보다 1,2빌대공 높은 에서 존재한다. 점막 내벽에 앉아 구멍이 닫힌 채 전혀 신호를 만들지 않는다. 15도 이하의 차가운 물은 몇 초 안에 점막 표면 온도를 26등 아래로 떨어뜨리고 위 표면 전체에서 동시에 채널을 연다. 말초 혈관이 열을 보존하기 위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가 말초에서 중요 장기로 재분배된다. 반응은 지각된 위협에 비례하며 더 찬 외부 온도가 더 강한 교감 활성화를 만든다. 내부 냉기는 그런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수용체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재현 가능한 차이를 만들고 있었고 그 차이의 분자 물리학이 앞반부가 보류한 내용이다. TRPM8은 세포막에 박혀있는 단백질로 분자 온도계 역할을 한다. 수십 개의 미주구심 종말에 있는 수백 개의 수용체가 동시에 발화하며 뇌간의 핵심 내부의 냉기라고 해석되는 열 신호를 보낸다. 신호는 냉기 접촉 첫 30미 60초에 가장 강하다. 그 후 열린 구멍으로 들어온 세포 내 칼슘 축적이 피드백 메커니즘을 유발해 채널을 부분적으로 닫아 시간이 지나며 전도도를 줄인다. 둘 다 신호를 만들고 둘 다 실제 온도 변화 없이 주관적 냉감을 만든다. 그래서 처음 마실 때의 초기 냉감이 뒤따르는 것보다 날카로운 것이다. 채널은 첫 접촉에서 최대 전도도로 발화한 후 적응한다. 그 초기 최대 신호 폭발은 위 미주구심이 만드는 가장 강한 부교감 입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앞반부가 설명한 증폭된 위결장 반사를 구동한다. 여기서 내부 냉기와 외부 냉기의 구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율신경 반응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외부 냉기 피부에 닿는 찬 공기, 얼굴에 닿는 찬물은 주로 교감신경 혈관 수축을 유발한다. 몸은 외부 냉기를 핵심 온도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반응한다. 말초 혈관이 열을 보존하기 위해 수축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류가 말초에서 중요 장기로 재분배된다. 반응은 지각된 위협에 비례하며 더 찬 외부 온도가 더 강한 교감 활성화를 만든다. 내부 냉기는 그런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다. 300ml 차가운 물은 1000 대비 1kJ 미만의 열 적자를 가진다. 대사열 생산이 자율신경 개입 없이 몇 분 안에 그것을 보충한다. 위협은 없다. 긴급 상황은 없다. TRPM8 신호의 부교감 성분이 우세하다. 왜냐하면 교감 경보가 발화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뇌가는 핵심 내부에서 오는 냉기 신호를 위험으로가 아니라 정보로 해석한다. TRPB1은 온감 이온 채널로 TRPM1의 열적 거울이다. 약 43도 이상의 온도를 감지하고 열감을 만들며 캡사이신에 타는 느낌을 매개한다. 평행은 정확하다. 냉기에는 멘톨이라는 화학적 모방물이 있고 열에는 캡사이신이라는 화학적 모방물이 있다. 커피를 먼저 마시는 것은 그 완충을 결코 만들지 못한다. 8시간 신경 침묵 후 처음 도착하는 것이 다음 몇 시간 동안 장이 작동하는 자율신경 긴장도,
부교감 또는 교감을 결정한다. 먼저 열리는 분자 온도계가 긴장도를 설정하고 그 긴장도는 미주신경이 도달하는 모든 장기로 전파된다. 두 모방물 모두 시뮬레이션하는 온도를 감지하는 이온 채널에 직접 결합한다. 67칠심대계 뜨거운 커피는 매 입마다 위점막에 TRPV1을 활성화한다. 미주구심 신호는 TRPML 신호를 나르는 동일한 미주신경을 통해 뇌간으로 이동한다. 하지만 뇌간은 그것들을 다른 출력 회로로 보낸다. 아침 코르티솔 최고점은 추가 코르티솔 자극이 가장 필요 없고 가장 방해가 되는 창이다. 몸은 이미 최대 코르티솔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 창에 카페인을 추가하는 것은 각성을 가속하지 않는다. 이미 최고 출력에 있는 시스템을 과도하게 구동한다. 그리고 커피의 유기산, 클로로겐산, 퀸산, 로스팅 과정에서 살아남는 화합물,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하여 이미 밤새 최대치로 산성화된 위에서 총 산량을 증가시킨다. 차가운 물은 그 반대다. 농축된 산을 희석하고 최소 두께의 점막 장벽에 화학적 부하를 줄인다. 희석은 시간을 산다. TRPM8은 부교감 출력 휴식과 소화를 공급하고 TRPV1은 교감 조절, 경계와 동원을 공급한다. 동일한 신경이 어떤 분자 온도계가 먼저 열렸는지에 따라 완전히 반대 지시를 운반한다. 카페인은 교감 변화를 더한다. 그것은 중추신경계 전체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밤새 축적된 졸음 신호가 목표 뉴런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그 전파가 왜 이 아침 순서를 재구성했는지 이유다. 입력 순서는 인접 조직의 두 채널이 공유신경을 통해 반대 신호를 보낼 때 어떤 수용체가 먼저 열리는지를 결정한다. 아데노신은 세포에너지 대사의 부산물로 깨어있는 동안 축적되고 수면 중에 뇌가 축적된 부하를 제거하여 시스템을 재설정한다. 카페인의 분자 구조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들어가지만 활성화하지 않고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만 돌리지 않는 것처럼 결합 부위를 차지하여 실제 분자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막는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아침 급등, 복합 상승은 개별 급등보다 30번 50% 초과할 수 있다. 그 복합 코르티솔은 부교감 출력을 억제하고 차가운 물이 otherwise 설정했을 미주 긴장도에 직접 반대한다. 아침 코르티솔 최고점은 추가 코르티솔 자극이 가장 필요 없고 가장 방해가 되는 창이다. 몸은 이미 최대 코르티솔을 자체 생산하고 있다. 이 창에 카페인을 추가하는 것은 각성을 가속하지 않는다. 이미 최고 출력에 있는 시스템을 과도하게 구동한다. 차가운 물과 커피 사이 20분은 산성 커피가 도착하기 전에 물이 프로스타글란딘 맥의 점막 두꺼워짐을 자극하기 시작하게 한다. 깨어났을 때 최소 두께였던 장벽이 커피가 도착할 때쯤 재건축을 시작한다. 결장 통과 시간은 패턴을 확인한다. 커피를 먼저 마시는 것은 그 완충을 결코 만들지 못한다. 8시간 신경 침묵 후 처음 도착하는 것이 다음 몇 시간 동안 장이 작동하는 자율신경 긴장도, 부교감 또는 교감을 결정한다. 먼저 열리는 분자 온도계가 긴장도를 설정하고 그 긴장도는 미주신경이 도달하는 모든 장기로 전파된다. 차가운 물은 부교감 기반을 설정한다. 20분 간격은 위결장 반사가 완료되게 하고 점막 장벽이 두꺼워지기 시작할 시간을 준다. 커피는 이미 희석되고 보호되며 부교감 기준으로 설정된 위에 도착한다. 미주 긴장도는 30세 이후 매년 약 1%씩 감소한다. 심박수 변이도 데이터에서 확인된 여러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장미주구심은 심장 미주구심과 일치하는 감소 곡선을 따른다. 신경은 선택적이지 않고 균일하게 열화되어 신경이 지배하는 모든 장기에 비슷한 속도로 영향을 준다. 65세가 되면 위결장 반사를 구동하는 미주 기준 용량은 최고 용량의 약 35%를 잃는다. 반사는 여전히 발화하지만 신경은 매 10년마다 이득을 잃고 20분 안에 도착하던 결장 반응이 이제 40분 걸리거나 아예 오지 않을 수 있다. 아데노신은 세포 에너지 대사의 부산물로 깨어있는 동안 축적되고 수면 중에 뇌가 축적된 부하를 제거하여 시스템을 재설정한다. 카페인의 분자 구조는
아데노신 수용체에 들어가지만 활성화하지 않고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지만 돌리지 않는 것처럼 결합 부위를 차지하여 실제 분자가 신호를 전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 차단은 부신에서 보상적 코르티솔 분비를 유발하며 코르티솔 각성 반응 위에 양리학적 급등이 착륙한다. 젊은 성인 24-36시간, 65세 이상, 성인 48-772시간으로 메드슨이 방사선 불투과 표지를 연속 복부 X선으로 추적하며 측정했다. 느려짐은 좌측 결장과 S상 결장에 집중되며 대량 운동 추진력이 가장 약해진 곳이다. 직장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변이 축적되는 것은 최종 거리를 밀어야 할 수축이 진폭을 잃었기 때문이다. 위 배출 속도 역시 일치하는 궤적을 따라 느려진다. 소장을 통해 음식을 추진하는 연동파의 빈도와 힘 모두 약해진다. 지난 10년 동안 아침 규칙성이 덜 예측 가능해졌다면 그것은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규율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하는 신경 구동의 35% 감소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60세 이후 아침 변비는 임상에서 가장 흔한 위장 불만 중 하나이며 이 메커니즘에 직접 기인한다. 신경은 여전히 기능하지만 이득이 감소했다. 그러나 TRPM8은 신경처럼 나이와 함께 감소하지 않는다. 이온 채널은 세포막에 박힌 단백질 구조로 정상 세포 교체를 통해 며칠에서 몇 주 단위로 교체된다. 위 TRPM8 수용체는 65세에도 30세 때처럼 냉기에 민감하다. 채널 단백질은 지속적으로 재건축되고 냉감 민감도는 유지된다. 냉장고는 물리학이 요구하는 활성화를 제공하며 극단을 보상하지 않는다. 이는 차가운 물이 65세에게 30세보다 비례적으로 더 큰 이익을 준다는 의미다. 65세의 채널이 다르게 작동해서가 아니라 증폭하는 미주 기준이 최고점에서 더 멀어졌기 때문이다. 열 입력은 약해진 신경이 혼자서는 더 이상 구동할 수 없는 것을 보상한다. 완전한 미주 긴장도를 가진 30세는 냉기 증폭으로 겸손한 부스트를 얻는다. 35% 적은 미주 용량을 가진 65세는 반사가 완료되는지 실패하는지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부스트를 얻는다. 노화하지 않은 수용체가 노화한 신경을 보상한다. 30세의 사소한 생리적 최적화였던 아침 개입은 65세의 기능적 보상 메커니즘이 된다. 물리학은 그대로였고 그 주변의 몸이 노화했다. 빈속 흡수가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특정 처방의 흡수창이 가속된 위 배출로 인해 변하지 않는지 의사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특히 갑상선 약물과 정확한 빈속 타이밍에 의존하는 일부 골다공증 약물에 중요하다. 신호를 운반하는 신경의 측정 가능한 감소. 물리학은 그대로였고 그 주변의 몸이 노화했다. 빈속 흡수가 필요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은 특정 처방의 흡수창이 가속된 위 배출로 인해 변하지 않는지 의사와 확인해야 한다. 이는 특히 갑상선 약물과 정확한 빈속 타이밍에 의존하는 일부 골다공증 약물에 중요하다. 냉장고 온도로 충분하다. 이 폴리오덱는 TRPM8를 역치보다 잘 활성화한다. 얼음물은 불필요하고 일부 사람에게 위 경련을 유발할 수 있다. 채널의 활성화 곡선은 구멍이 완전히 열리면 안정된다. 최대 전도도를 넘어서 더 차가운 것은 비례적으로 더 강한 신호를 만들지 않는다. 신경은 이득을 잃었지만 수용체는 아니다. 하나의 신호사슬의 두 구성 요소가 완전히 다른 물리학으로 완전히 다른 속도로 노화한다. 300-500ml, 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한 잔. 그것이 거치는 모든 지점, 식도, 위, 결장, 혈액, 은 몸이 8시간 동안 기다려온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위 점막에 박혀있는 분자 온도계는 여전히 완벽하게 조정되어 온도가 어떤 신호를 보낼지 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직장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변이 축적되는 것은 최종 거리를 밀어야 할 수축이 진폭을 잃었기 때문이다. 위 배출 속도 역시 일치하는 궤적을 따라 느려진다. 소장을 통해 음식을 추진하는 연동파의 빈도와 힘 모두 약해진다. 전체 컨베이어 벨트는 매년 출력을 잃는 신경에 의해 동력이 감소하고 있다.